네, 나경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 발언을 좀 듣고 왔는데요.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헌재 판단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 여전히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에 아, 이런 태도들을 견지하고 있고 예, 또 한편 또 일견 후로는 그 대선 후에 본인 당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네. 당선이 되기를 하는 측면들 또 개인의 이익들도 같이 온통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과 아. 법률의 이 사안의 의미에 따른 것이 아니고 정책 예.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특별하게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심지어는 각하인지 기각인지조차도 의견들이 이 통일이 되지 그러니까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정보가 없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괜히 의혹을 갖듯이 처음에 이제 기각으로 가다가 또 각하로 각하 얘기를 가다가 계속 했었어요. 또 아까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특별한 정보들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네요. 헌재가 특히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 평의를 오후에도 이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5대 3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각하 아니면은 뭐 아까 보니까 두 명이 이제 각하됐기 때문에 네. 한 명만 더 넘어오면은 5대 3으로 각하돼서 이거 선고 못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불안감 네. 이걸 계속 조장하는 상황 같은데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일단 5대 3은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정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 네네. 자체가 네네. 안 되고. 특별하게 뭐 설명을 하면 5대 3이라면 그런 40역 재판관 부분들이 여전히 임명 이슈가 그렇죠. 남아 있는 거죠. 예, 그 한 명 네. 때문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네네. 그 탄핵 소추 가능성은 사유들에 없다. 면밀히 그 사실과 증거들을 밤은 각하 개혁이 나갈 수 없습니다. 네, 그 정도의 그런 지점들은 가지고 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관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주에도 결정을 안 내려가지고 네네. 이번 주까지 3월 거의 막바지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냐? 네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이 네. 분노의 불길을 헌재에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헌재가 왜 이렇게까지 또 길게 끌고 있을까?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변호사님은? 제가 뭐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네, 그 많은 이 사건들이 기본적으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네, 심리할 사건도 많이 있었고 또 절차에 관한 쟁점도 생각보다 파고들면은 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박근혜 때는 뇌물이었는데 이거를 헌법상에 이제 청렴의 위반으로 한 예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차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쟁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까 따져봐야 될 공소장 변경, 뭐 예. 국회 자율권, 심판의 대상 범위, 게. 뭐 이래서 생각보다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좀 이해를 했고 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이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마음들, 나라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진지하게 좀 그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뭐냐면 그 국민 그 삼권 분립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것이 국민 주권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인데 이런 국민의 뜻에 따라 좀 판단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부 우려하는 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가 네. 전두환이거나 전두환의 뭐 신복이거나 그렇다 네, 하더라도 제가 판사인 이상은 사건과 기록이 생긴 대로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법리에. 그렇지 않고 사실상의 압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의 논리를 네. 질끈 눈을 감고 각하로 가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구성에 있어서도 네네. 지금 한 명 빼놓고 난 서울법대 출신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네네. 우려하시고. 그 대법관에 대해서 서우남이라는 말이 있었죠. 서울대 50대 남자 맞아요. 헌법재판관. 이제 국민들은 이 재판의 대상들은 일부 국민들이 아니고 전체 국민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네. 뭐 대통령하고 뭐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들이 좀 다양한 형태로 네. 이렇게 구성이 되면 훨씬 더 그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뭐 이제 달라져야 될 개혁 과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오히려 뭐 개인적으로 예. 이 정계선 재판관에 인용하는 이런 어떤 이 어떻게 말할까 국민 주권주의와 국민의 마음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요. 네. 국민과 또 마찬가지로 호흡할 수 있는. 각하하시는 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너무나 그 사법 속 이렇게 자율성을 존중한다는데 사실 인정의 소극성들은 뭐 때로는 뭐 정확한 헌법재판의 기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요. 뭐 이 헌재의 개혁 과제도 우리가 분명히 받아 안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 윤석열이 풀려나게 되는 네. 지기현 판사의 판단. 네. 물론 이제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도 안 하고 그냥 풀어준 셈이 됐고 네. 네. 이번 또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이 서부지법에서 또 네.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네, 네.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거 볼 때 법원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께서는요. 맞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법원 개혁도 반드시 그 파면 후에 민주정부 수립 후에 네. 이 부분들을 그 충분히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검찰과 법원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득권 네. 이런 그래서 한 카테고리 내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물론 이제 검찰은 이제 행정부의 행정 공무원이죠. 기본적으로 행정 공무원이어서 청해 그 있고. 개혁의 방향들은 뭐 인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의 어떤 통제라든가 이런 쪽에 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법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뭐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하는데 네. 그러면 그 결론들이 국민의 상식과 양심,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결론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기현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일반 항고를 하지 않는 거는 행정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 총장, 대검 부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우악스럽게 그냥 압박하는 힘들이 그 과거의 행동과 면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으리라고 그냥 이해되는 측면에서 그렇지만 너는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개혁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그런데 그 지기현 판사의 것들은 많은 분들이 했지만 날을 뭐 시로 계산하는 그러니까요. 거라든가 예. 저는 무엇보다도 그거는 뭐 소수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체포적 부심 기간을 통째로 뺀 것은 이건 명백한 오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법에 있는 이런 거예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 개혁도 함께 고려돼야 되고 그 네. 속에서는 이제 법 왜곡죄라는 신설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법 그 왜곡죄. 판사가 예.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이런 결정들을 내릴 때 이런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배심제 이 배심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배심제의 결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이 전에서 이 구속 취소 사건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거 그리고 김성훈 차장. 차장에 대해서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검사가 들어오지 않은 거 이거는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중대한 뭐 사건에. 이 중대한 그리고 이 중대한 사건은 총장에게 다 보고됩니다. 저 판사할 때는 몰랐습니다. 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은 예. 다 보도됩니다. 보고돼서 총장하고 그 소관 뭐 부장 있잖아요. 네, 형사부장, 네. 반부패 예. 부장, 공공수사부장이 다 거칩니다. 음. 그러고서 보고되면서 사실상 지휘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요 담당 뭐 수사검사 뭐 거기서만 하는 그 지검장의 판단해서 하는 게 결정이 아니고. 아니에요. 총장의 결정이에요. 총장과 그렇겠네요. 부장의 결정들이에요. 하하. 그런 지점들에서는 예. 여전히 이거는 보석 허가 이렇게 청구가 오면 검찰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검사가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어요.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적의 마음대로 풀어주셔도 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판사하고 검사는 알아요. 이거 구속영장이 안 들어오면 그냥 풀어주셔도 됩니다라는 취지로 익힐 수도 있고 이 사안의 심각성 그렇죠. 그리고 판사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아쉬운 점은 사안의 중요성 이 내란죄의 공범이 관련되는 그러니까요. 문제인데 그 검찰이 내란 행위에 모의 참여를 했는지 지휘를 했는지 실제 진실을 밝혀야지 우리나라에서 내란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데 이 사안 네. 심각성을 제대로 보셨는가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네. 하에서 과거로 회귀되는 것은 아닌지 법원이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뭐냐면 판사들의 영향을 미치는 건 인사와 사무 분담입니다. 그렇겠죠. 예.
인사의 기본 원칙은 형평입니다. 판사들은 누구나 다 중앙법원에 근무하고 싶으면 갑니다. 검사들은 중앙지검장 누구나 못 가거든요. 평생. 그렇죠. 대검 법무. 예. 근데 판사들은 가고자 하면 갈 수 있어요. 최소한 형평성은 있는데 이런 최근의 인사들은 뭐 지금 과거에 이제 인사는 이제 고등부장 승진으로 하려고 해서 서로 되고 싶어 해서 이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고등부장 승진이 안 되면 옷 벗고 변호사 개업하는 측면이 나타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고등부장 승진 제도를 폐지를 하였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고등부장은 법원장이 안 나갔어요. 근데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오면서 나가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나경원 지금 예, 국회의원의 예. 남편도 고등부장 하다가 법원장 나가셨거든요. 아. 그리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국면에서 예. 대검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한 그 판결을 한 예. 그 판사도 재판장도 법원장으로 나갔어요. 이런 인사의 어떤 이상하네요. 이런 측면들 그리고 사무분담에서 이 판사들의 그 어떤 민주적인 어떤 관여들 측면들이 봉쇄되면서 네. 그 결국은 아. 이 대법원장과 이제 그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네. 조금씩 그러한 영향력들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 모습이 그냥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처럼 검찰식으로 위에서 찍어내려고 아니면 인사권이나 그런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그걸 조정하면서 그 힘으로 뭔가 이제 구체적인 직접적인 어.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것들은 예. 없지만 구체적인 인사라든가 또 사무분담의 영역에서 참. 기본적으로 뭐 국민들이 한 60-70%는 보수적인 이런 판사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그리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판사들이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상식을 가진 판사들이 들어와야지. 약간 인적 구성의 다양한 것도 같아요. 강남 출신의 네. 그 로스쿨에 아주 부유하게 자란 그 판사들이 계속 충원되는 거. 대형 로펌 출신들이 충원되는 것은 국민들이 네. 또 여러 국민의 가지 눈높이에 안 맞는 그리고 상황 갈 이 수 있고 법관 선발 기준은 제가 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엘리트 답안을 잘 찾아내는 예, 이런 그렇죠. 기준들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법원의 이제 개혁 과제도 있다. 근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한편으로 또 기쁜 일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나가면 됩니다. 지금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 졸이는 것처럼 그래서 네.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 법원 구성의 다양성도 고민하는 것처럼 네. 조만간 있을 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 후에 곧 예. 바로 대선 국면에서 이런 과제들을 또 분명히 알게 됐으니까요. 그러네요. 또 우리가 과제들을 몰랐던 이게 잠시 실현해 나가면 잊고 있던 됩니다. 것들 너무 지금 화를 많이 내고 계십니다. 분노하고 계십니다. 헌재 이런 판단에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 슈퍼챗 통해서도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 이구미호를 진짜 없애자, 이구미호를 진짜 없애자, 이 시청자께서 이구미호를 진짜 없애자, 이 시청자께서 김복형은 범인이 아니고 조한창, 정영식이 범인이다, 각하가 범인이다 이렇게 또 염려하고 계시네요. 아까 각하 낸 두 재판관을 겨냥해가지고 네. 이 두 사람 네. 위험하다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파면 선고에 또 영향을 줄까봐 네, 네.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개개 재판관들의 성향과 네. 또 그 뭐 그런 관계 뭐 이런 관계까지는 제가 뭐 언급을 기존에 좀 자제해 왔었는데요. 예. 구체적인 결정에서 드러난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네. 이번에 두 사람의 결정이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께서 생각하는 선고 시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금요일을 집중하면서 봐왔고 네네. 매주 금요일마다 혹시 이번 주 금요일은 아닐까라고 봤는데 다 이제 넘어갔단 말입니다. 네네. 이제는 좀 헌재가 홀가분한 입장이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네네. 지금은 저도 금요일 날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번 주 지금 금요일이요? 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28일? 시점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할 것이 없습니다. 지체할 것이 없다. 네, 지금 다 한독수까지 끝내는 마당에. 네네네. 여기서 무리하게 무슨 뭐 전원 일치를 위해서 가사 8대 0이 아니라도 전원 일치해서 설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확고한 논리와 입장을 가진 상태입니다. 이번에 또 확인이 된 셈이네요. 네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8대 0으로 가교한 것도 아니고 네. 더 이상
지체되기에는 그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죠. 더 이상 이제 헌법재판소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네. 헌법재판소의 업무 사무 내용 중에서 탄핵 심판은 당신들이 하지 마라. 국민투표가 하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그 더 이상 뭐 선고를 이렇게 지체하는 것은 네. 국민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도 유력하게 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28일. 굉장히 바쁘고 이제 봄이 됐더라고요. 봄이 그렇죠. 됐습니다. 아직은 근데 또 내란의 겨울을 우리가 겪고 있으니까 지금 계절도 내란 중이죠. 바뀌고. 전체적인 중입니다. 내란 중입니다. 그 전두환 5.18 쿠데타도 6.29 선언까지 노태우의 6.29 선언까지 내란의 범죄 행위가 종료되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내란 중이죠. 내란 중이고 이 와중에서 예.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저번에 그 구속 기소처럼 중요한 두 번째 단계인 거죠. 뭐 한 5단계 정도로 크게 네. 그 기본적인 골격의 개혁 방향들 이제 그 세 번째 단계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공정하고 청렴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네. 그 검찰 개혁, 법원 개혁, 개혁. 언론 개혁들 예. 이래 그 뭐 기본적으로 관료들이 뭐 경제 살리고 뭐 외교 복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네. 큰 이런 과정에서 아, 두 번째 단계를 지나고 지금 있다라고 두 번째 생각- 단계. 네, 세 번째 단계는 민주정부 네, 들어서서 네. 개혁을 하는 것이고. 네, 네. 예.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그 검찰 개혁은 뭐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감대가 되어 있고요. 지금 심지어는 구속영장 청구에도 출석하지 않을 정도로 그 심지어는 특수본조차도 이거 명백해야 될 즉시항고조차도 막을 정도로 김건희 주가 조작에서 이것조차도 기소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검찰은 이제 바닥까지 보일 때까지 다 보여진 단계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 그 수사권의 검찰 조직 내에서 수사권을 네. 분리해서 하는 것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음, 이런 부분들은 해내야 되고. 네, 네. 검찰 개혁을 우리가 이제 더 이번에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법 왜곡죄라는 부분들이 법 왜곡죄. 이제 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으면 소수를 했다면 그래도 그나마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징계 네. 사유 정도로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오류들이 발생한다.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차마 제 입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까지 된다면 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가중시켰어요. 상대적으로 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알려준 또 언제든지 그런 역할도 하죠. 그렇네요. 법원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무슨 생각을. 사람들은 역사에서 음. 그냥 그 어떤 역할하는 도구이자 배우 같은 기능들이 있죠. 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파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파면이 돼도 뭐 관저에서 나와서 뭐 사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로 비슷하게 가게 될 텐데 그럼 네. 국민들이 주목하는 게 윤석열은 언제 구속이 또 다시 되는 거냐 이 부분. 뭐 지난번에 이제 추미애 의원과 제가 인터뷰하고 그랬을 때는 법관이 그 재판관이 직권으로 구속하면 된다. 그거 안 하고 있는 법원이 문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데. 다 이론적인 가능성이고요. 네. 저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 기본적인 법원이라는 조직은 구름 속에 있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세상에 이런 이 법원의 조직은 국민들이 조르고 감시하고 네. 규제하고 통제해야지 느릿느릿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형사 재판에서도 국민들이 감시하고 네. 계속적으로 지켜보지 않으면 또 원래 조용하게 또 그런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 기득권의 영역 속으로 아. 안주하죠. 그 내란죄에서 그 전두환 쿠데타 때 처벌되지 않은 그 기소 대상 범위가 현저히 축소되면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 사법농단 사건에서 제외된 사람들, 네. 박근혜 탄핵 때 뭐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되는 네. 뭐 이런 그 제외되는 영역들, 검찰의 수사권의 영역에서 제외될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후행 재판에 계속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때
그 사법 감시 통제들은 늘 필요합니다. 주인이니까. 주인이니까 나라의- 우리가 주인이다. 네네.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세부적인 국면마다 치열하게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뭐 잠시라도 뭐 잠깐 마음을 놓거나 다른데 이제 한눈 팔고 이러면은 진짜 큰일 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번에 느끼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은 다음 달 14일 첫 정식 공판이 진행된다는 또 속보가 나왔네요. 네네. 다음 달 그래- 14일. 네, 그래서 이제 네. 판사로서의 상식과 양식이 있다면 이거 오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재판에서 이미 신뢰도를 잃었잖아요. 피고인이 무시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있을 수 건의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난 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직하거나 네. 회피하거나, 물론 이제 저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결기가 늘 있을 그때 때. 예. 판사할 때 내가 자신이 없다면 이건 언제든지 이 법대에 갈 때 이제 거울을 보고 네. 타일을 매면서 자신이 없다면 그만둔다라는 생각은 했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사법의 신뢰의 큰 초석이죠. 우리가 그 김홍석, 그 옛날 우리의 그 김홍섭 이 서울 고등법원장, 이렇게 사표가 되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법원에 그런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가임 네. 김병로 선생이라든가 뭐 대통령의 그런 압박가 있어도 자기의 그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양심을 굽히지 않았던 분들, 그 피고인의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인간을 존엄성을 존중하셨던 분들, 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조용래 변호사, 네. 그 전태일 평전 쓰신 분, 그 문기동 그 사건에서 그 피의자를 보호하셨던 분, 망원동 수재 사건의 그 어려운 구조화에도 변론하시고 승소하셨던 분들, 또 뭐 유흥식 요번에 최근에 뭐 바티칸 네, 추희경님도 그런 분이 지도자잖아요. 사회 네. 리더시잖아요. 그렇네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 목소리를, 당신의 목소리를 내주시는 거 예. 필요하죠. 그것들이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큰 힘이 되고 네. 국민들 위안을 주실 것 같아요. 용기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우리 지도자들, 또 우리 앞서가신 우리 선배들, 네, 또 선인들을 생각해야 종교도 된다.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러시죠. 정치인도 예. 표를 받잖아요. 그렇죠. 국가로부터 세금으로 낸 선거 비용 보전도 받고 정동활동 보전비도 받잖아요. 네, 우리 종교인들도 세금이죠. 헌금을 받잖아요. 네, 종교들 왜 헌금. 받겠어요? 바른 목소리를 내두고 헌신하라는 거잖아요. 네. 몸을 부서뜨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셔야 되겠지요. 그래요. 그게 안 되면 각자 다양한 형태에서 목소리도 내주시고 바른 목소리 내주시는 거. 네.